데미안, 헤르만 헤세. 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딘가 가짜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시나요? 남들이 정해놓은 착한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어둠이 꿈틀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소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바로 그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과연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만난 데미안은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싱클레어의 내면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자신을 찾기 위해 반드시 자기 자신이라는 세계를 파괴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숨겨진 카인의 표식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유복하고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난 소년입니다. 그의 집안은 질서와 예절, 찬송가와 깨끗한 손등이 상징하는 밝은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소년 싱클레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는 하녀들의 거친 농담,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도둑질과 폭력이 난무하는 어두운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싱클레어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묘한 호기심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의 거친 아이인 프란츠 크로머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치기 어린 마음에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소한 거짓말은 싱클레어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크로머는 이를 빌미로 싱클레어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기 시작하죠. 밝은 세계의 아이였던 싱클레어는 이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싱클레어 앞에 수수께끼 같은 전학생 막스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데미안은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과 묘한 카리스마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싱클레어가 처한 공경을 꿰뚫어보듯 바라보며 성경 속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들려줍니다. 데미안은 말합니다. 카인은 악마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인한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 사람들은 그 강인함이 두려워 그에게 카인의 표식이라는 저주를 붙인 거야. 이 파격적인 해석은 싱클레어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괴롭히던 크로머를 물리적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압도하여 쫓아내줍니다. 싱클레어는 구원을 얻었지만 동시에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품 안인 밝은 세계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고독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청소년이 된 싱클레어는 방황에 빠집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며 타락한 생활을 이어가죠. 그러던 중 공원에서 우연히 본 한 여성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는 그녀를 단테의 연인인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붙이고 그녀를 향한 동경을 담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그린 베아트리체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데미안을 닮아가더니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깨닫습니다. 그가 갈구하던 외부의 대상이 사실은 자기 내면의 형상이었음을 말이죠. 그는 다시 한번 데미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알을 뚫고 나오려는 새의 그림과 함께요. 데미안으로부터 답장이 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 신성함과 악마성을 동시에 지닌 신입니다. 지금까지 싱클레어가 믿어온 세계는 절반의 진실만을 인정하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두운 욕망과 밝은 이성을 모두 껴안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후 싱클레어는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를 만나 음악과 신화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웁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그대의 내면에 있는 불꽃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하며 그가 독립적인 자아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마침내 대학생이 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재회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을 만납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가 평생 꿈꿔온 여인이자 어머니, 연인이자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싱클레어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최후의 고향과도 같았습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진정한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확신을 가질 때 상대를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의 곁에서 비로소 자아의 완성을 향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대한 시대의 폭풍,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입니다. 전쟁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 겪는 거대한 파괴였습니다.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각자 전장으로 떠납니다. 전투 중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운 싱클레어 곁으로 누군가 다가옵니다. 바로 데미안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속삭입니다. 에밀, 이제 나는 가야 해. 언젠가 네가 힘들 때 나를 불러도 예전처럼 직접 갈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네 안을 들여다봐.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에바 부인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입을 맞춥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 침대의 데미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더 이상 어린 소년 싱클레어가 아닌 자신의 친구이자 인도자인 데미안과 똑 닮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밀 싱클레어의 긴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싱클레어가 마침내 자신의 내면에서 데미안을 발견했듯 우리 모두의 안에도 아직 깨어지지 않은 아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데미안이 살고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남이 만들어준 밝은 세계라는 껍데기 안에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껍질을 깨는 고통이 두려워 날개짓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남긴 마지막 입맞춤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심연을 통과해 나 자신과 마주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만의 데미안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알은 오늘 밤 깨어질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